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 저희 방송 소통할 수 있는 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QR코드를 이용해서 입장하실 수도 있고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연결하기 전에 노란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편하게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그리고 잠시 뒤에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경제 채널 중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웅이님이랑 핵시디님, 핵시디님은 나가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웅이님이 또 새롭게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웅이님이 들어오셔서 웅이 들어옴이라고 또 반말을 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봄날님이 은성님 찬양이라고 하니까 웅이님이 TV 보다가 지금 주식에 물려 있어서 들어오셨다고 남겨주셨어요. 웅이님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텐데요. 앞에 올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순서대로 도와드린다는 점 일단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신은성님이 실시간 찬양 방송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위에를 보니까 지금 또 저 부끄럽게 이런 얘기를 아나운서님 이뻐요님이 3부도 이쁘시네요 라고 또 칭찬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스트님이 나의 여신은성님 너무 예쁘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기분은 좋은데 제작진분들이 주작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또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제 오해를 좀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아닌가요? 진짜 제 지인들인가요? 저도 확인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제 칭찬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용용님이 코스모화 90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90이 혹시 보유 비중이실까요? 그럼 매수가까지도 다시 한 번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는지 알아야지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더 자세하게 대응 전략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웅이님이 리딩 부탁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노란톡방에 계시면 매일매일 시황 체크도 따로 안 하셔도 노란톡방에서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잘 들어오셨네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따상님도 정말 유익한 프로네요 라고 하셨고요. 여신은성님이 이렇게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지인 아니에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번 시간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화상으로 연결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까요? 김태성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역시나 전문가님이 출연하시는 날이니까 이렇게 시장이 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지난주부터 사실은 이제 디커플링 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시장의 연속이었고요. 또 어제 이제 강한 상승세를 마감했던 미국 증시 대비해서 사실 오늘 우리나라 장 초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실망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수급,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려는 찰나에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나타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반등이 먼저 나온 것은 역시나 시총상위 대형 종목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야, 그리고 SK 바이오팜, 한미그룹주들, 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LG노텍 등등,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반등, 시총 상위 종목들의 외국인의 수급이 먼저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 미국도 월요일 강했고 화요일 강했습니다. 월요일 강했고 화요일이 아니죠. 지난주 강했고 오늘 강했으니까 오늘 저녁,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늘 저녁에 열리는 시장은 잠시 쉬어갈 수 있어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하루는 쉬어갈 수 있지만 주봉, 양봉, 네, 주 단위로 봤을 때는 충분히 플러스권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요. 저는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드렸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면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장 한 줄평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우리 김태선 전문가의 오늘장 한 줄평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반등은 시총 상위 대형주로부터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이렇게 한 줄평으로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맞아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총 상위단 위주로 강한 반등세를 보였었죠. 근데 우리 김태선 전문가는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내일 하루 정도는 쉬어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 흐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조금 보유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대응 전략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한 번만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9월 시장은 8월보다는 괜찮을 겁니다. 네, 8월에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깊었던 혹은 가장 길었던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뭐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도 종목별 좀 차별화 양세가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 상반기도,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회복도, 그리고 회복 그 이상의 시세를 낸 종목도, 그리고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상반기도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은 모두 다 공통되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중에서 하반기에도 실적이 분명히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종목분들 지금 만약 주가 가격적인 측면으로 봐서 쉬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 종목들을 공략 시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런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시거나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시냐면 뉴스에 좀 따라서 테마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짧은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계좌의 수익보다는 계좌의 손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저는 진득하게 차분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앞으로 9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응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주셨는데요. 뉴스와 테마에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차분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고 든든하게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특히나 저희 방송이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이랑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톡방에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어떤 질문이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김태성 전문가에게 봄날님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신 듯이라고 하셨고요. 아나운서님 이뻐요님이 바뀌신 것 같아요. 봄날님이 그쵸 뭔가 달라 보여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혹시 이발하셨나요? 머리 스타일 바꾸신 거 맞나요? 네,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에 올라오기 전까지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좀 이제 분위기도 바꿀 겸 해서 네, 이발했습니다. 네, 멋있어지셨어요. 네. 더 어려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네. 전문가님, 근데 스튜디오에서 뵙고 싶어요. 이렇게 화상으로 뵈니까. 아, 그러게요. 네, 저도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면 네.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겨우 저희가 화상으로라도 연결해서 모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계좌를 빨갛게 물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한 줄평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종목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김태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장 이슈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S트래픽입니다. S트래픽이 오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오늘 우리 김태성 전문가는 어떻게 보셨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S트래픽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정혜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오늘 저희는 8,800원 가격대에서 배도를 했는데 사실 이제 10,000원대가 넘어가서 굉장히 아쉽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략을 했었던 시점은 8월 12일 날 이 가격대 7,200원 가격대의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고, 또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가 7,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가이드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7,800원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6% 정도 이제 수익을 단기적으로 좀 낼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이 전기차 쪽으로 계속해서 갈 것 같지 않으면서도 막상 또 종목도 올라가는 거 보면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같은 sek터 안에서의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배터리가 엄청나게 지금 강했고, 또 그 배터리 안에 양극질 물질들, 그러니까 재료,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원재료 쪽으로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충전소 이쪽으로 힘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틀의 전기차 섹터 안에서의 좀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는 상황. S트래픽은 우선은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신규 매수는 이제 9,000원 이하에 내려오면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9,0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한 번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붙었어요. 네,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시간을 가지고 놓고 보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보였던 S트래픽, 우리 노란톡방에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하셨더라면 이 종목으로 이미 큰 수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노란톡방에서 몇 차례나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특히나 지난번에 7,8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을 공식적으로 주셨었는데 오늘 종가까지 26%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시청하시면서 나도 저렇게 높은 수익률 내 거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장 특징 종목,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I인데요. 오늘 LG화학을 제치고 배터리 대장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삼성 SDI 어떻게 보셨을까요? 평소에 전문가님이 역시나 배터리 3대 장주 중에서 삼성 SDI가 원픽이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이제 이 중에서 대장주로 올라서는 걸까요? 일단은 대장주였었습니다.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저는 대장주는 삼성 SDI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이제 드렸었던 상황이었고, 일단 크게 보면,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 3사에 대한 좀 특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온전히 배터리 사업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은 삼성 SDI였습니다. 처음부터.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사실 이 배터리 쪽보다는 석유나 혹은 화학 쪽이 조금 더 두드러졌다가 이 배터리 사업부까지 진행을 한다 하면서 같이 오른 상황이에요. 당연히 처음부터 삼성 SDI가 가장 원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아시다시피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분사가 되면서 배터리 사업부가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SK이노베이션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배터리 사업부가 바깥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당연히 삼성 SDI는 여전히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이건 있습니다. 지난 4월달, 5월달 즉 60만 원에서 65만 원, 67만 원 사이에서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가격대고 이 가격대에 사면 그래도 천천히 1년, 2년, 3년 뒤에를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보면 벌써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 상승을 했어요. 거의 30% 가깝게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특히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산다면 과연 이제 그러니까 안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에 그 의구심을 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가격대에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 매수를 한다면 과연 조정이 나왔을 때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자리라기보다는요. 단기적인 좀 시세를 노리는, 즉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세를 노리는 매매는 가능하나 지금 위치에서 저는 올라타는 것은 조금은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다려보시고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위치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대신에 삼성 SDI는 시총이 54조에 달합니다. 55조에 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저는 접근하실 바에는 이 삼성 SDI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중소형주를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배터리 3사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처럼 분할 이슈가 없고 온전히 배터리 사업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대장주였다. 제가 이제 대장주가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실수를 했었네요. 원래부터 대장주였다라는 점 다시 짚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크게 시세를 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는 너무 상승세를 이뤄냈기 때문에 조금 무리다. 차라리 중소형주를 공략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박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특징 종목, 다음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C 같은 경우에는 SK와 합병 루머 등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계속하다가 오히려 지금 하락할 때가 매수 기회다라는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SKC는 8%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좋은 기업이에요. 네, SKC 같은 경우에는 뭐 좋다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사업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할 만큼 굉장히 좋은 기업, 그리고 이제 이 동박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 말레이 공장의 증설까지도 기대를 해본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지만, 일단은 SK에 합병을 하든 안 하든 이슈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SKC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보유하고 계신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동박 관련해서 종목들을 보신다면 지금 조금 노이즈가 나오는, 안 좋은 노이즈는 아닙니다. 안 좋은 노이즈는 아니지만 지금 워낙 SKC의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정말 쉬지 않고 지금 올랐어요. 쉬지 않고 지금 오른 상황에 거의 뭐 처음으로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이탈이 될 뻔하다가 올라온 상황인 지금 위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저는 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동박 관련해서 보신다면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인 차원, 그러니까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박은요, 만들어 놓으면 팔리고 만들어 놓으면 팔리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 주가가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을지 이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우선은 일진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그러니까 결코 SKC가 나쁘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좋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기업인데, 만약에 그냥 이제 트레이딩 기준으로 굳이 한 종목을 따지자면 변동성은 SKC가 더 있겠지만 그 변동성을 감내할 수 없으신 분들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세를 냈었던 SKC 같은 경우에는 동박 관련해서 충분히 좋은 기업이지만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굳이 트레이드를 한다면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자라고 또 유망한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슈 종목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HLB 오늘 5.61%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55,500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치에서 더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를 좀 논하기보다는 우선은 수익을 한번 좀 확정을 짓는 액션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나노코박스 효과가 뭐 여전히 있고 코로나 백신 개발사 지분 보유하는 이슈도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35,000원이었던 주가가 65,000원이 됐다, 7만 원 가깝게 올랐다. 그럼 결국 이제 2배 오른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 위치에서는 저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지금 더 좋고요. 만약에 추가로 조금 더 내려온다면 5만 원 이하에서부터는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으나 그 위의 가격대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뉴스들이 더 많다. 네, 일단 뭐 소문이 아니겠지만 일단 그래도 팩트를 조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내려왔을 때는 5만 원 이하부터는 매수도 가능하다는 가격 라인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격대에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종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고 유망한 종목까지도 소개해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오늘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7거래일 연속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메리츠 금융지주, 신한지주, 여러 가지 종목들, 이제 지주사들, 금융지주사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큰 틀에서 보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시각에는 동의는 합니다.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이 한번 하게 되면 또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우리가 이번 주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되었다고 했을 때 시장의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하니까 사실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나올 때는 시장이 덜컥합니다. 진짜 이거 인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2번, 3번, 4번, 5번 반복이 되면 이미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금리 인상? 그거 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대비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주사, 은행사, 금융사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이 이미 선반영이 돼서 종목에 녹아들어 있어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는 것은 조금은 더 무리수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도까지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큰 메리트는 없다. 기업이 좋고 안 좋고 아닙니다. 트레이딩 기준으로 지금 사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냐 이것을 따져봤을 때 메리트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크게 급등했었던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을 때 2만 원 근처 부근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따라가기는 조금 무리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부터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특히나 저희 방송이 종목 고민이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이랑 활발하게 소통하는 시간이니까요. 톡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어떤 글이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니님이 새롭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웅이님이 지금 웅이님이 같은 질문을 몇 번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웅이님 저희가 순서대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질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웅이님 부강약품에 대해서 24,000원에 지금 물려 있다고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순서대로 앞에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또 애구애구님이 또 새롭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양연아님이 비가 오는 날에는 삼성전자 갑자기 10만 전자를 노리고 들어갔는데 10만은 아니라고 굉장히 실망하셨다는 글 남겨주셨네요. 언젠가는 그래도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가지 않을까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좀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고서인 님이 대한전선이 알고 싶어요. 가온미디어, 진화인제약까지 세 종목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수가랑 비중까지 같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게 많으신 거 아는데 한 분당 한 종목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추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나중에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이님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4분기는 전망이 어떨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까지도 저희가 이제 종목 상담 시간이니까요. 순서대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첫 번째 분부터 한번 찾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구루미 님이 올려주셨어요. 종목명은 네이버고요. 매수가는 44만 1,55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는 2.57% 상승하면서 43만 9천 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네이버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네이버를 사신 분이 어떠한 의중으로 사셨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나는 지금 사서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더 좋은 성과를 기대를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당연히 장기적으로 더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시세를 보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우선은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오늘 이제 양봉이 좀 나타나면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세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긴 있어요. 위치에 있긴 있으나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뭐 45만 원, 46만 원 돌파하면 당연히 47만 원까지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지금 월봉상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한 위치가요. 너무 높은 가격대. 뭐 물론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네이버를 봤을 때 정말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높은 위치에 사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상승 시에는 46만 원, 47만 원이 오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기록했던 41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안 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횡보를 기록할 수가 있어요. 왜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너무나 좋은 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고 많이 노출이 됐다는 건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 즉, 그 외에 그 이상을 뛰어넘는 어떠한 재료라든지 어떠한 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없다면 저는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계좌에 만약에 5%, 10%라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수는 있는데 전체 계좌 기준으로 20% 정도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셨으니까 우선은 41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정리를 하셨다가요.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빠르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니다 나는 네이버 오늘 사서 그냥 계속 가져가려고 사셨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네이버에 대해서는 46만 원 이상에서는 수익 실현하자. 그리고 41만 원 이탈하면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질문자님이 중장기적으로 보고 구매를 하셨다면 꾸준히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이고요. 매수가는 3만 5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LX 인터내셔널은 강보합 마감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거래량이 활발했었던 종목은 아니에요. 활발했었던 종목은 아니나 일단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벤트 이후에 자회사가 이제 이커머스 쪽 혹은 이제 택배 물류 쪽 이쪽으로 이제 본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지금 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실적 때문에 주가도 좀 많이 올라온 상황.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과연 2분기에 기록했던 실적을 더 뛰어넘는 하반기의 실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그게 조금은 이제 걸림돌이다. 왜냐? 너무 많은 지금 기업들이 이커머스 시장에 또 진출을 하고 있고 점차 하나의 그 시장 규모 파일을 쪼개서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서비스들,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쿠팡이 좋다는 건 아니겠지만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뭐 로켓 프레시 이러한 쪽 그리고 SSG닷컴 뭐 이런 쪽처럼 어떠한 이 브랜드의 특성화를 살리지 않는다면 뭐 자연스럽게 폭발적인 성과가 조금은
더디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LX 인터내셔널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좀 보여지지만 25,000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5,000원 혹은 다수의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의 저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의 시장이 만약에 그 코스피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저점을 이탈을 했다. 그럼 지수도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할 가능성이 높고 종목들도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을 이탈이 됐다.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에 저점인 2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엔시스고요. 매수가는 21,000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0.52% 조정을 보이면서 19,2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엔시스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일단은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건 뭐라 그랬냐면 첫날에 시초가가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은 엔시스 같은 경우 이탈이 됐습니다. 자, 이탈이 돼서 음봉이 빠졌죠, 첫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그 다음날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시초가가 돌파를 해서 지금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놓고 보게 되면 주가가 여기에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이러한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는데 신규 상장주들은 크게 두 가지의 악재 뉴스가 항상 딸려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보호해수 물량, 그리고 두 번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자, 보호해수 물량이 만약에 나왔다.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하지 못하게 묶어놨던 물량이 만약에 시장에 출회됐다. 만약 카카오뱅크라든지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라면 아무리 매도 물량이 출회된다 하더라도 그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주는 주체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지금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초부터 밀린 상황인데 여기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 매도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약한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신규 상장주를 공격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재무제표상 이 기업의 실적, 이 기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좋다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 손실이 적자로 지금 잡혔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도 안 좋고 실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실망스럽다. 당연히 지금보다 더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18,000원이라는 가격대 제가 이제 줄 쳐드린데 여기가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한 예로 들어볼게요. 쿠콘. 자, 엔시스하고 쿠콘하고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 상장을 했고요. 시초가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밀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언제 제가 매수를 하라 그랬죠? 시가가 돌파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이 포인트에 해도요. 15%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는 타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차라리 만약에 나중에 이러한 종목들이 나오면 관심 줄 필요 없습니다. 네, 언제까지? 시가 위에 올라올 때까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선은 18,000원 이탈 전까지는 보유하되 18,000원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선 전문가가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에 시초가가 이탈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또 만약에 이탈이 됐다면 그 시초가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매수 절대 하지 말고 좀 기다리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질문자님 고민 종목 엔시스에 대해서는 18,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민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응 전략, 가격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고요. 매수가는 67,000원, 비중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줬죠. 1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1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네,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부럽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언제쯤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네. 저에게 매도 목표가를 묻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농담이고요. 기억나실 때마다 파세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미 매수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긴 합니다. 네, 언제 팔아도 큰 수익을 내실 것 같은데 문의를 주신 거는 본인이 이제 굉장히 낮게 샀다고 이제 자랑을 하시려고 문의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만약 이 종목을 갖고 있다? 우선은 더 가져갑니다. 11만 원이 돌파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10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왔다 그러면 완전히 밀리진 않겠지만 요 정도 이 노란 박스 가격, 그러니까 하단은 9만 5천 원, 상단은 11만 원, 요렇게 이제 횡보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0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저는 일부 물량을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문자님 수익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거 우리 김태성 전문가도 부러워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지금 10만 원 5천 원 이하까지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이처셀이고요. 매수가는 38,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네이처셀은 2% 넘게 밀리면서 22,8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네이처셀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손절해야죠. 오. 네, 손절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네이처셀이 그러면 안 좋은 기업이냐 또 그건 아닌데,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큰 지금 메리트가 없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회사를 경영하기 있어서 자금 확보가 어렵다라는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이처셀은 예전에도 좀 자주 이러한 일들이 좀 있었었어요. 네, 경영권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위치에서 손절을 하시고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네이처셀을 보유하고 계신 분, 지금 종목 상담 올려주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봄날님이랑 가즈왕님 두 분이신데요. 두 분 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빨리 갈아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B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 28,0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HB솔루션은 2%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3,650원에 장을 마감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HB솔루션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상승했을 때 그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그냥 특별한 이러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붙어주면서 올라왔던 상황, 거기에 이제 이 장비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오히려 재료가 노출될 때마다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HB솔루션은 더 사시지는 않으시되
그냥 가져가시는 게 지금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솔루션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끌고 가자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면서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페스 아크고요. 매수가는 45,3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 네페스 아크는 1.31% 조정을 받으면서 45,300원에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종목명은? 네, 네페스 아크고요. 네페스 매수가가 아크. 네, 45,300원, 비중은 20%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가져가야죠.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가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페스 아크 저는 전체적으로 보유하시면서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 아크까지도 보유 의견을 주셨네요. 이렇게 고민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속 시원하게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이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톡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어떤 질문이든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톡방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지 지금 구전혜님이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전혜님. 네, 그리고 용용용님이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지금 19,000원이시고 90%나 들고 계시대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 오늘 방송 중에 다 못 도와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노란 톡방에서 최대한 한번 케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든든하네요. 네, 많은 분들 들으셨죠? 우리 방송이 끝나더라도 노란 톡방에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보유 종목들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코코님이 종목 상담 진짜 잘하시네요. 차트만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종목에 대한 모멘텀까지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김태성 전문가는 차트만 보시지도 않고요. 차트와 이슈 모두 다 완벽하게 보시는 전문가님이세요. 네, 이 순간에 또 채톡톡님이 새롭게 들어오셨고요. 웅이님이 오메 부강약품이라고 또 울부짖으시네요. 네, 최대한 빨리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울고 계시니까 빨리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고민 종목은 플래티어고요. 매수가는 33,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플래티어 오늘 2% 넘는 조정을 보이면서 3만 원의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제가 앞서서 그 쿠콘이라든지 엔시스 이야기했을 때하고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기업에 대한 모멘텀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시초 상승한 날의 이 상한가 29,000원 이탈이 되면 절대 안 된다. 29,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요 계속해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일단 29,000원 이탈이 됐다가 올라왔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주자면 27,000원 가격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자. 네, 27,000원이 이탈이 안 되면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플래티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27,000원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쉽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대1 유사수 실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